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건강 채널 의사 출신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요즘 산업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이것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것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생명체라는 주제의 통계를 보면요, 이것이 호랑이, 상어, 뱀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 전 세계는 이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꼈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오늘의 건강 채널 주제는 인류의 영원한 적, 모기입니다. 아니, 여름철 모기가 정말 성가시고 짜증나는 존재는 맞지만 그렇다고 공포를 느낄 존재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일본 내염 모기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뉴스가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모기에 물리면 나타나는 증상, 가려움이나 부기감이, 두통, 현기증, 의식장애 등을 동반한다고 하여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야만 위험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있어도 모기로 인한 다양한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2014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해외 유입 전염병 1위가 댕기열이었고요, 2위가 말라리아로 모두 모기로 인해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니 모기의 위험성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나요? 댕기열은 주로 흰줄순 모기로 전파되는 간염병인데요.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댕기 바이러스를 가진 흰줄순 모기가 우리를 물면 댕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하여서 발진, 두통, 고열 등의 열성 감염 증상을 일으킵니다. 댕기열은 정말 무서운 것은 단순히 흰줄순 모기만 조심하면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댕기열에 걸린 사람을 다른 모기가 물 경우에 모기 또한 댕기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사람 또한 댕기열에 걸리게 되는 식으로 점차 퍼지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2014년 한 공원에서 댕기열 환자가 발생한 후에 9일 만에 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원은 폐쇄되기까지 했는데요. 한간에는 댕기열은 치사율이 낮아서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댕기열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일주일 내내 고열로 시달리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영유아 혹은 노년층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간염병은 말라리아인데요. 말라리아는 인체 내에 기생생활을 하는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 앙컷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원충이 모기의 침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를 하는데요. 혈관을 타고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간에 도착해서 바로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또한 파괴를 합니다. 이 적혈구는요, 우리 몸에서 산소 공급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세포인데요. 이러한 적혈구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시작합니다. 단순 호흡곤란부터 황달, 폐렴, 심부전증, 또 폐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요, 심할 경우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기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는 수유를 통해서도 전염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러 가면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 보시면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경우에 최소 한 달이 지나야만 헌혈을 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해외 국가의 경우 모기로 인한 감염병 피해 사례가 정말로 막심한데요. 최근 글로벌 기업 구글은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모기는 모기로 잡는다입니다.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등의 질병은요, 대개 앙컷 모기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앙컷 모기가 알을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 전체 모기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신기하게도 앙컷 모기들은 평생 딱 한 번만 수컷과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구걸은요, 일부러 실험실에 수컷 모기를 잔뜩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운 모기들에게 한 가지 세균을 감염시키고 방생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바로 볼바키아라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요, 아주 특이하게 수컷 모기들의 생식 기능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오싹하죠. 아무튼 볼바키아의 세균에 감염된 수컷 모기와 만난 앙컷 모기들은 사랑을 나눠도 알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 카운티라는 도시에서 지난 2018년에 해당 실험을 도입하여 모기 개체수를 자그마치 95%나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있었는데요. 이거 동물학대가 아니냐, 인간과 도시를 상대로 실험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 역시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떨까요? 모기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국가일까요? 최근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를 비롯한 북도 상단 지역은 모기로 인한 감염병 위험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감염 환자만 559명이 감염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폭넓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서 비급여 기준 평균 약 27,000원에 가까이 됐던 검사 비용을 확 낮춰서 약 2,200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매년 여름 우리를 찾아왔던 불청객 모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모기의 방문은 여름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추운 북극마저도 모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 전 세계가 어쩌면 이 작은 해충으로 골머리를 쏟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과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과 증상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바른 건강 지식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익한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건강 채널 2 해충과 감염병 편이었습니다.